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전에 강의하고 약국 왔다가 다시 이제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오전에 제가 제품 임팩트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또 보충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요즘에 너무나 덥잖아요. Recording in 소리가 잘 progress. 들리나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온도가 39도인 거예요. 이 더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약국에서 오실 때 대부분의 증상들이 더위 먹었을 때의 증상들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가 아픈 건지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증상들이 소화 안 되는 것부터 미식거리는 것부터 현기증부터 또 설사부터 이렇게 다방면에 이제 그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증상들을 다 원인 베이스가 실제 몸 안과 몸 바깥에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그 온열 증상들이 이 다양한 그 반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온열증, 그 더위 먹었을 때 그 반응들이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못 채면서 증상에 따라서 이제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달라, 소화 안 되면 소화제를 달라, 이렇게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거 기준을 딱 이제, 그거는 더위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래요. 내가 지금 좀 걸었더니 또 뭐 모처럼 여행을 왔더니 그렇다 하신 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근데, 음, 사람들은 이제 진통제를 원하죠. 그랬을 때 진통제의 대부분 요즘 뭐 특히 개버린 같은 건 안에 카페인 들어있단 말이에요. 더위를 먹었는데 카페인 들어가면 더 많이 열을 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임팩트 플러스를 물에 타서 줬을 때 마시고 한 5분 있다가 나가는 순간 너무 좋아요. 아니면 한두 입 마시면서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딱 그 증상으로 온 거예요. 머리도 아픈데 속도 울렁거려 이렇게 딱 왔는데 그러면 두통약하고 소화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예 그냥 바로 당당하게 어제는 제가 뭐 자기가 알아서 뭐 개버린 주세요 막 이랬을 때 그냥 일단 다 주고 딱 따는 순간 제가 봐선 더위를 먹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땄지만 그냥 그건 나중에 먹고 제가 권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전에는 바로 더위를 먹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임팩트 플러스를 물에 타서 줬을 때 친구랑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마시는 사람이 이거 한 입 딱 마시는 순간 진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팩트 플러스가 요즘에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나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갔을 때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늘 나의 가방 속에 임팩트 플러스가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팩트 플러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임팩트 플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알릴 때 딱 이 멘트는 꼭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팩트 플러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산소와 에너지를 세포에 채우는 거.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임팩트 플러스 이렇게 물에 타서 주면서도 이거는 지금 산소 에너지를 세포에 채워서 내가 받은 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런 에너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에너지 차라 이 안 해도 그냥 산소와 에너지를 세포에 채워서 열 스트레스를 이겨내요. 이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들어있는데까지 멘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임팩트 플러스에는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임팩트 플러스에 여기 보면
딱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철하고 나이아신, 비타민 B, 1, 3, 6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있으면 비타민 음료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 감동이 약한 거예요. 이 임팩트 플러스의 강한 파워가 이제 약간 감해지는 거 어디든 다 비타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비타민과 버섯 혼합 추출물과 비파역과 그리고 글리칸이 있어. 그런데 카페인 없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요 멘트를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산소 에너지를 세포에 채운다. 그러면은 산소를 채우는 게 철분이 있으니까 산소를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철분만 갖고 산소를 채우면은 이 임팩트 플러스의 또 파워를 또 감화시키는 또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산소를 채워주는 거가 여기 있는 철분과 함께 버섯 혼합 추출물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산소를 채워놓은 건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더위를 먹었을 때 증상 요거를 우리가 온열증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사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각하면 열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굉장히 이렇게 경미한 증상들을 보면요.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근데 이거는 경미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무기력하고 어떤 경우는 근육의 경련 그러면은 담결림도 쉽게 올 수 있고요. 또 쥐가 잘 날 수도 있고요. 또 이 근육의 경련이 골격 근육의 경련뿐만 아니라 내 조직의, 내 장기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일에 장경련이 왔어요. 그러면은 위장관의 경련이 오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고요. 장경련이 오면은 설사나 변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설사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미식거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장염이라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그 상황은 설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닌 상황이면은 장염보다는 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 더위를 먹어서 상태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딱 공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경련이 이렇게 장염 증상처럼 설사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멍한 느낌의 이렇게 식욕도 미식거리고 그리고 체온이 얼굴도 붉어지고 딱 힘들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것이 더 심화가 되면은 호흡이 가빠지면서 소변량도 줄어들면서 가슴도 두근거리면서 불안해지면서 정말로 심각하면은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기절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이런 상태. 이런 상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경미한 탈수의 상황들이 열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 있는 상황들이 정말 요즘의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외부에서 한 30분 정도 걸었다 치면은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일사병을 예방하는 영양육 부분은 뭐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라. 왜? 체온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가 우리 세포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도 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열 스트레스, 이 열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세포가 타게 되죠. 그랬을 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다시 손상을 받기 때문에 더위를 먹었을 때 필요한 영양소로 항산화 영양소 꼭 필요하고요. 열에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도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 효율을 해서 에너지 생산도 하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 Bgrup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 온열 증상들이 요즘에 많이 드러나는 게 두통, 어지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화의 문제, 미식거리고 복부 팽만감, 그리고 이 이제 이 체온 조절 반응이 잘 안 될 때
땀이 많이 나면서 어, 우리 혈액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위장관으로 혈류가 떨어지면서 이 위점막에 피가 부족하게는 허열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열 스트레스 때문에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버리고 부교감이 떨어지면서 또 미식거리고 어지럼 이런 거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온열의 증상들이 지금 이해하시겠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쥐도 잘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온열 증상을 이기고 더위를 이기는 5대 필수 건강식품 기능, 군의 어떤 기전을 보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강식품군이 필요한가? 피로를 개선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저항성,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체온 조절을 잘하는 호르몬의 기능을 올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의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이 체온 조절을 하거든요. 그 부신 호르몬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도도 올라가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는 호르몬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기능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도록 이 비타민 B 그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보충 해서 경련을 예방하는 거,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가 필요하고 염증을 억제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비파엽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내에 열 스트레스로 수분이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탈수가 됐기 때문에 수분을 어, 섭취도 해야 되는데 섭취된 수분이 함수 등록으로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수분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글리칸 메나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막을 보호하는 거, 탈수를 방지하고 수분 유지하는 그 메나폴.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수분을 유지하는 핵심의 성분은 글리칸이에요. 메나폴인데요. 가령 이미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 사막에서 알로에가 그 사막에 수분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강렬한 태양빛에 이 알로에가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함수 능력을 알로에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알로에가 그 함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알로에 속에 있는 만노스라는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 만노스 덩어리가 메나폴이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 물을 먹었으나 그 물이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사막의 알로에처럼 내 몸에 만노스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메나폴. 그래서 라이프 이지를 이렇게 마시거나 메나폴을 더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세포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점막을 보호할 수 있고 탈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피부 건조를 막아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 열 스트레스가 들어가면 열이 잔뜩 들어가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이꼴 염증이잖아요. 염증은 불화가 두 개. 내 몸의 열로 인해서 모든 세포와 조직이 염증에 타게 된다. 점막이 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포가 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염증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면역물질, 메나폴과 버섯 혼합 추출물, 그리고
아미노산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에너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미노산까지 이 더위를 이기는 5대 필수 건강기능식품군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더위로 인해서 불면이나 신경 예민하게 되는 거, 예민하게 되면 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위로 인한 불면 이 조절까지 같이 해 나가는 게 온열증을 막아주는 핵심인데요. 이거에 이 5가지 그리고 수면까지 다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의 메나텍 제품, 그리고 모든 건강식품군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 더위를 이기는 제품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은 산소 에너지를 채워주는 임팩트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비타민과 포스호답 추출물과 그리고 메나폴과 비파엽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이 안전한 에너지 충전,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성분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비타민 그룹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타민 그룹 중에서, 많은 비타민 그룹 중에서 신경 비타민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임팩트 플러스에 넣어놨더라고요. 신경 비타민 우리가 1612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B3까지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타민 B1은요, 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뇌 세포에 에너지를 주고, 이리 집중력을 올려주고, 젖산 피로물질을 줄여주고, 뭐, 이게 각종 통증, 신경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들어있는데요. 나이아신은 요즘에 약국가에서 굉장히 핫하게 크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비탑이라고 니코티잔 아마이드가 핵심인 성분으로 나와 있는 그 연고가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러 오는데 이것이 여드름에 쓰는 그런 연고로 나와 있거든요. 크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 메인 성분이 이 비타민 B3예요. 비타민 B3가요. 이 피지 분비를 줄여들어서 여드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고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피부에 물광 효과를 줘서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여기 보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피부의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물광 효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뇌의 혈액순환에도, 또 귀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두피의 혈액순환에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탈모나 기에 뭐 이명 증상 좋아지지만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수면이나 불안, 우울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3가요. 수면과 불안을 개선하기도 하고 가바를 활성화시켜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잠이 안 와. 밤에는 먹는 게 아니야. 그거는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임팩트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뇌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뇌의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뇌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은 뇌에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뇌에 에너지를 주는 이런 원료들, B1부터 B3, 또 나중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다 내 에너지를 줘서 수면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임팩트 플러스는 에너지를 올리는 거니까 잠이 안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에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나하나 이 성분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잠을 잘 오게 할 수 있는 거다. 뇌에 에너지를 줘서 멜라토닌을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비타민 B6예요. 비타민 B6는요,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수면을 개선하는 수면 비타민이라는 부제가 붙어요.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뭐죠?
장에서도 세로토닌이 없으면 장에 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개선. 어쨌든 비타민 B6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런 영양소다. 그럼 잠을 잘 잘 거 아니에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우울과 불안에 도움이 된다. 가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단백질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니까 혈관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잘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있는 게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는 아예 수면 비타민이라고 표현해요. 밤잠을 설칠 때 이 비타민 B12가 필요한데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서 우울과 불안, 치매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도 호모시스테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좀 전에 내가 B3에서 또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B3는 나이아신이라는 그 부제 그 이름의 B3는요. 3D를 없애주는 비타민이라고 표현해요. 3D가 뭐냐면요. 디멘치아, 디멘치아가 치매고요. 또 다이어리아, 설사. 또 하나가 이,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한번 찾아보세요. 3D를 해결하는 거. 어, 치매와 또 어, 아, 더마타이티스, 피부염. 아까 그 여드름에도 쓴다 그러잖아요. 습진 피부. 피부를 좋게 하는 비타민이 B3인데, 습진이 있는 사람들, 그게 더마타이티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마타이티스나 디멘치아나 다이리아,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 요거에 다 나이아신이 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이 네 가지의 비타민 B 그룹이 들어가 있다. 한남 비타민 B 그룹 중에서 딱 요, 신경 비타민, 수면에 도움되는 거 위주로 넣어놨고,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거 위주로 넣어놨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외워야 될 것이 버섯 균사체 혼합분말. 우리가 버섯이 면역에 좋고 내 몸의 생리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같이 버섯 균사체를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집에서 요즘 밥들 잘 안 먹고 하니까 이 좋은 버섯들, 동충하초나 표고버섯이나 구름버섯, 또 노루궁뎅이 버섯, 큰 느타리 버섯, 양지버섯 정말 옛날 고대 때부터 전통 허브에서 이 버섯 이런 버섯들이 면역에 너무 좋다라는 거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못 먹어요. 근데 임팩트 플러스의 이 버섯 균 자체를 매일같이 먹으면은 일단 버섯 균 자체가 면역에 좋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면역 물질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버섯 균 자체가 면역에 좋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산소 섭취량과 이거가 폐에서 산소 흡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면역과 또 하나는 산소. 산소를 내 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섭취량이 폐활량이 좋아진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중에 산소 활용도와 산소 흡수 능력 이거를 버섯 블렌드가 버섯 혼합 추출물이 올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어, 철분이 이 임팩트 플러스에 들어있잖아요. 철분과 함께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을 넣었을 때 내 몸에 부족한 산소가 늘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베이스를 맞춰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피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머리가 맑아지겠냐. 어지러울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그리고 내가 멀미를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들어가는 재료는 비파엽입니다. 이 비파엽은요, 홍삼보다 더 크게 피로 개선과 운동 수행 능력 모두 훨씬 더 홍삼 투유량 대비 우수한 효능과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본과 중국의 최근 연구 따르면 이 비파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비파엽이요,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요, 비파엽은 전통적으로 한약재 및 기능성 원료로 잘 활용돼 있는데, 최근에는 피로 개선뿐만 아니라 항염, 항산화 효과, 그리고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작용이 과학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온열증, 더위를 먹는 이 상황에서 비파엽이 얼마나 효율적인 허브의 성분인가? 근데 우리가 비파엽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냐요? 이 더위를 비파엽 따라서 비파엽차 이렇게 골라 먹기 힘들어요. 다양한 레시피로 한꺼번에 시너지로 딱 만들어진 이 임팩트 플러스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파엽의 여러 성분들은 뭐 안 외우셔도 되는데, B5의 작용 기전을 보면 피로 개선, 근육 피로 개선, 열 스트레스에 대항, 그리고 체온 조절, 혈관을 확장하고 또 이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의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어서 비파엽이 피로도 개선하지만 이렇게 열 스트레스의 대항력, 그래서 더위로 인한 만성 피로와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과학적 근거가 있고 주목을 받는 원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플러스를 먹으면서 내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이 비팝을 먹고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다른 분들께도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을 받는 거는 또 메나폴까지 들어있다라는 거죠. 메나폴이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메나폴이 이게 알로에 베라 계열분말 중에서 만노스만 넣어놓은 건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막에서 알로에가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거는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함수 능력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알로에의 그 함수 능력은 알로에에 들어있는 만노스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 인체에, 우리의 세포에 넣어줬을 때 우리의 세포도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자연의 원리대로 내 몸속에서도 유지가 되겠구나. 사막의 알로에를 꼭 생각하고 그 알로에는 만노스를 생각해서 내가 임팩트를 먹으면서 만노스, 알로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알로에 들어있는 핵심의 생리 활성 물질, 그 만노스를 먹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 세포들은 포도당을 원료로 에너지원을 쓰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원료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미노산은 면역뿐만 아니라 이 더위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면역이 떨어져서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은 아미노산이 되고요. 또 하나 근육이 빨리 회복되게끔 근육의 경련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 아미노산 혼합 분말까지 물론 임팩트 플러스에다가 오소리를 타면은 더 파워풀한 효과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 드셨을 때는 베이스로 아미노산까지 들어있는 것이 임팩트 플러스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임팩트 플러스는 제가 챗 GPT 찾아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버섯 혼합 추출물과 비파일 추출물과 비타민 B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임팩트 플러스는 각각의 생리활성 기전을 통해서 더위로 인한 신체 분음을 완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작용 기전이 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자율신경계. 우리가 열 스트레스, 열이 왕창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불면과 흥분과 또 두근댐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어지러움과 약간 기립성 저혈압까지 들어가는 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인 버섯과 비파엽이 들어있고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해 간다. 더위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그거를 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ATP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비타민 B 그룹이 들어가서 피로 개선이나 기력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전해질 대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임팩트 플러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열로 인한 피로나 자율신경계 교란이나 염증이나 회복력 저하에 대응하는 기능성 조합 제품으로서 더위로 인한 탈진, 그리고 열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피로와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산화 염증 스트레스로 인한 회복 지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았던 임팩트 플러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꼬박꼬박 드시고 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활동을 하거나 돌아다닐 때 임팩트 플러스를 물과 함께 드시면은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간편하게 쉽게 물과 함께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식염포도당을 먹고 수분 보충을 하지만 그 수분 보충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함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더위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임팩트 플러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다 아시죠? 멜라토닌. 멜라토닌은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어, 트립토판 아미노산에서 이렇게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을 바뀔 때 이 멜라토닌이 바뀌는 게 많은 그 과정들이 이렇게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요 바뀔 때 빨리빨리 안 바뀌면 빨리 잠이 안 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입면 시간이 길어진다. 우리가 불면증이나 수면에 뭔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잠이 빨리 안 들어요. 그리고 빨리 깨요. 중간중간 깨요.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나 잠이 빨리 안 드는 입면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뇌에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면의 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이 멜라토닌의 생성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는 보이시죠? 여기서 비타민 B6가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입면이 지연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비가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에너지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늘 뇌에 에너지가 없으면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가정 바뀔 때 뇌에서 그냥 못 바꾸거든요. 전부 다 에너지가 ATP가 다 필요해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여러 효소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여기 보면은 비타민 B6가 이 속도 조절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이 속도를 또 조절해요. 그랬을 때 이 인변이 느리게 되는 거는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멜라토닌 합성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면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입면 지연 연구 관련을 보면 비타민 B6의 보충과 마그네슘 보충이 입면 시간을 굉장히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멜라토닌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임팩트 플러스를 물에다 타서 드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데요. 물을 이제 임팩트 플러스 먹을 때는 한 250이나 300 정도에 타서 먹으면 좋은데 저녁에 수분을 또 그렇게 먹어버리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방광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cc만 차도 소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소변 보려고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수분량이 좀 적게 들어가면 좋아서
저는 임팩트 플러스 한 반포 정도만 먹고, 또 메나붑도 제가 이제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소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에너지도 올리고 부신 호르몬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메나붑 한 포에다가 임팩트 플러스 반포 해가지고 수분량을 좀 적게 해서 저녁에 자기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드셔주면 멜라토닌 합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입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잘 일어나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을 바뀔 때 필요한 이런 에너지와 조효소는 생각했는데요. 그럼 이 트립토판은 뭐죠?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꼭 들어가야 될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 이거는 단백질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뽑아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 꽤 있어요. 뭐 계란도 그렇고요, 바나나도 그렇고요, 또 뭐 칠면조나 뭐 닭고기나 이런 뭐 동물성 단백질에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 단백질이 쪼개져야지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내 몸속에서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내가 고기를 먹거나 그런 토핀 함유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도 이거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을 땐 위 점막이 약해서 충분한 위산을 못 만들면은 트립토판이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트립토판의 인체 내 흡수 과정은 위에서의 단백질 소화부터 시작되는데, 만일에 위산이 적은 저산증인 경우에는 이 과정 전반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서 트립토판 흡수와 대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예 트립토판은 재료가 부족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뭐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재료가 부족하면은 나오는 멜라토닌, 나오는 세로토닌 다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위가 약해져 있어. 그러면 이건 뭐 처음부터 다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의 정상적인 흡수 과정이 위에서부터 시작인데, 얘가 문제가 되면은 결국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소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독성 대사물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장내가 부패해서 이 안 좋은 가스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장내 염증이나 장누수가 오면서 많은 수면의 문제와 기분장애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혈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의 연장선의 첫 스타트는 뭐냐? 위에서부터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돼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서의 충분한 위산을 만들어내려면은 위 점막이 건강해져서 위벽 세포에서 펩신이라는 거, 위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내려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점막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이 약해져서 위에서의 위산이 안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노폐물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위 점막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에 문제가 많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위 점막이 제대로 된 재생과 글리칸을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위벽세포의 재생과 글리칸의 연관성을 봤더니 위 점막의 뮤신은 끈끈한 점액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글리칸이고, 이것이 위벽 손상을 예방하고 어,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교체될 때 위벽의 연속적 재생 과정에 글리칸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위점막의 재생의 핵심은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이
위점막의 점막을 강화시키고 점막 속에 있는 점막의 세포인 위벽 세포를 제대로 재생을 해서 거기서부터 단백질의 공급이, 아미노산의 공급이, 트립토판의 공급이,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위 점막은요, 뮤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뮤신이 전부 다 당 단백질입니다. 당하고 단백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당은 글리칸이고 단백질까지 함께 있어야지만 뮤신을 만들어내고요. 특히나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아예 위산의 그 작용 없이 바로 내 몸속에서 바로 소화돼서 내 몸속에 단백질이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베이스를 해줘야지만 결국 위점막이 또 재생이 되고 각종 조직이 타격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글리칸이 함유된 면역 단백식은 지금 위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언제 위점막 생겨서 언제 트립토판 들어가게 해서 언제 멜라토닌 나오게 할게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로 매일같이 글리칸이 함유된 소화가 다 되어 있는 가수분의 유청 단백 99%짜리 오소린이 함유된 이 그린식을 면역 단백식을 매일같이 드시는 거는 근육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너무나 큰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면역 세포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계속 줄 수 있는 정말 어디까지 이거의 효과가 연장될 거라라는 거를 너무나 저는 많이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클린식 면역 단백식을 먹으면은 살도 좀 빠져요. 근육도 생겨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확장될 것인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나요?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